어머니, 일단 우리 아버지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절대로 그러는 걸로 눈치 주실 분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고생 무척 많이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를 보시고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못된 선배들 보며 치를 많이 떨었고요. 오히려 형태 오빠처럼 바르고 건실한 사람이 좋아요. 게다가 아픈 과거 제가 보듬어주고 싶거든요. 그럼 일단 한번 만나 뵙죠, 엄마. 희진이 부모님도 궁금하고 걱정되시기도 할 테니까요. 어느새 쪼르르 형태한테 가서 팔짱을 끼니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여자애네 오빠 둘에 언니까지 나와서 숫자도 많았던 데다 그 집이 아예 사윗감이니 사부인이니 하며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며 너스레를 떠는데 저는 남편 없는 생선장사 트집 안 잡는 것만도 고마웠던 상황에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들은 학력 가지고 트집을 잡기는커녕 아들에게도 연신 자기들도 술 담배 끊어야 하는데 애초에 시작을 말아야 한다며 참 건실하다고 연신 칭찬을 해서 아들도 넋이 빠졌죠. 아버지, 희진이가 회사 편의점에 진국이 있다고 해서 캐물으니 그러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했어요. 제가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부하는 세상이야. 게다가 학벌? 내 친구 서울대 나온 놈은 내일은 알아도 명일도 몰라요. 그게 그거라고 했더니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면 자긴 모른대. 달달 외운 거라 까먹으면 그만이고 그러니 헛배운 거죠. 꼴에 서울대 나왔다고 대기업 아니면 쳐다도 안 봐서 지금 놀잖아. 얼마나 한심해. 형태 너는 그러니 허세 하나 없는 최고 진국이라는 거야. 안 그래요 사돈어른? 이쁘게 봐줘서 고맙네요. 우리 형태가 애가 참 순하고 바른 건 인정해요. 애들이나 생선 판다고 놀릴 적에 방황하면서도 다른 애들처럼 나쁜 것은 일체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어미 입장에서 속 터지는 건 마찬가지라도 밖에서 사고치고 크게 엇나가진 않겠다 하는 안심은 되었죠. 우리 형태는 언감생심 대학 나온 아가씨하고 결혼까지 하겠냐고 그러던데. 아이 무슨 소리세요. 최고 사익감이지. 편의점에서도 엄청 인정받는다면서요. 월급도 회사원 받는 것만큼 받는다던데. 회사 다녀봐야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잘 배워서 내가게 차리면 그게 기술이죠. 요즘은 인건비 절약만 해도 먹고는 살아요. 저희는 실속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야 사는 세상이거든요. 자 사부인 이 술 한잔 받으시고 아예 식구들 만난 김에 그냥 날짜 잡아버리죠. 이렇게 혼이 쏙 빠진 채로 번개풀에 2달 후로 합시다 하고는 아들은 웃은 채로 넋이 나가고 저 역시 정신이 빠져서 사돈어른이 흥난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저를 청하는 손에 이끌려서 스텝까지 밟았습니다. 생선 가져와서는 사세요 소리조차 못하고 말 못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제가 아들 일이라고 거절도 못하고 이끄는 대로 따른 것이죠. 사돈은 코가 빨간 것을 보니 엄청난 주당 같던데 원래 그렇게들 노는지 사돈어른이 시키는 대로 손을 잡고 빙그르 도는 제주 위로 사돈네 애들이 박수를 치며 잘 주신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이런 주태가 없었지만 그때는 내 아들 좋다는 이 가족에게 잘 보여서 대우받게 하자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쪽 하객 근 100명에 저 집도 딱히 변변찮은 150명으로 친척의 동네 사람 알고 지내는 몇 초대에서 결혼식을 치룰 적에는 내가 언제 죽어도 후회는 없다 싶어 눈물이 다 났습니다. 허나 그렇게 장가를 보낸 아들은 이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통 연락도 안 되고 어쩌다 연락되면 잘 지내고 있다는데 목소리나 말투를 들어보면 전혀 안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장장 3개월 동안 아들도 며느리도 코빼기를 못 본 제가 참다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지요.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 다르다더니 형태 너 장가 가더니 이 엄마는 이제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모양이다? 서운한 거 있냐? 너 장가 보내면서 학벌 딸린다고 기죽을까봐 그래도 작은아마 아파트까지 하나 해줬잖아. 그게 작아서 그래? 아무리 신혼이라도 어떻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며 이렇게 소식을 끊니? 아예 엄마가 필요 없어졌어?
마누라 생겼다고? 아니에요, 엄마. 내가 지금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요. 엄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마세요. 내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엄마나 내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고민 중인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곧 희진이랑 찾아뵐게요. 나는 희진이 안 봐도 돼, 이놈아. 언제부터 며느리였다고 내가 걔 보고 싶어 전화했겠냐. 나 죽는 꼴 안 보고 싶으면 당장 뛰어와, 이놈아. 그렇게 장가 보낸 지 근 100일 만에 아들놈을 보는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당시 한창 행복해야 할 새신랑의 몰골이 아니었던 것이죠. 얼굴이 뾰족하고 눈이 퀭한 게 잠을 통 못 자 보이는 데다 심지어 정수리 위로 크게 땜빵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원형 탈모라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답니다. 그러고는 술술 털어놓는 말에 기가 막히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을 하며 이것저것 걸릴 것 많던 우리 모자를 무조건 좋다며 흠잡지 않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엄마, 그게 장인어른이 간을 이식 받아야 한다는데 나한테 달래요.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서 건강할 거 아니냐며. 신혼여행 가자마자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장 겁이 나서 생각해 본다고 했더니 울고 불고 서운하다면서 엄마 생선 장사하는 집에서 따돌림 당하고 고등학교 중퇴한 날을 좋게 본 대가가 이거냐면서 그날로 각방에 돌아와서는 자기 집에 가 있어요. 자기가 사람 잘못 봤다면서.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게 아버지 없이 자란 티나는 거래요. 다른 남자였다면 당장 떼어줬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왜 형님들 놔두고 나냐고 하니까 형님들이 자기네는 공무원이라 일단 수술한다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다고 한대요. 직장 잘린다고. 그러니 저 편의점 그만두고 일단 이식만 해주면 우리 생활비며 가게 차릴 돈 대여주고 먹고 살게 해준다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장인도 일단 준다고만 하면 희진이 얼른 집에 들여보내고 건강 살펴보게 한다고. 자꾸 살고 싶다고 찾아와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것들이 진짜로 그랬단 말이야? 이런 벼락 맞을 것들. 아니 젊은 아들 둘에 딸 둘은 어디다 쓰려고 뒤로 밀어놓고 너 보고 달래? 이제 안 지 반년이나 됐냐? 이것들이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간 맡겨놨나? 이거 작정하고 접근한 거 아니야? 이식 받을 정도면 간 안 좋은 거 알고 있던 게 하루 이틀 일 아니었을 거 아니야? 어? 형태야, 이상한 낌새 못 챘어? 내 생각에 작정하지 않고서는 신혼여행 가서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다. 그게 형님들은 술 엄청 좋아하던 주당들이라 장인처럼 간 안 좋을 거라고 안 받겠대요, 장인이. 게다가 여자는 흉 생긴다고 안 된대요. 곧 애도 낳아야 하고 이왕이면 젊고 건강한 제거 받고 싶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식만 해주면 유산도 저에게 더 많이 주고 자기가 술 싹 끊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엄마, 처음부터 내가 등신이었어요. 그냥 이건 내가 바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딱 잘나야 하는데 안 주겠다는 소리가 통 안 나와요. 그런데 주겠다는 소리도 안 나오고 일단 고민하겠다고 하느로 시간을 벌어놓고 생각해보니 저도 이상한 게 희진이가 엄마 보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린 것부터 이게 아닌데 싶고 술 담배 안 해서 좋다던 그 말이 애초에 처음부터 자기 아빠한테 간 줄 사람 물색했던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형태, 넌 간 떼주고 싶냐? 생각 잘하고 대답해. 내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한 네 심정을. 아니요, 무서워요. 내 몸에 칼 대는 거 무서워요. 엄마나 아버지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인한테는 더더욱요. 저는 대졸 안 해도 필요 없고 장인 유산도 필요 없이 그냥 내 몸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이혼난까지 돼서 흠을 더 보태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아들의 대답에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팔 걷어붙이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앞장 세웠습니다. 이혼남은 무슨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앞장서 너희 처갓집으로 가자. 아니 그 집 구석인가? 엄마 어쩌시려고요? 우리 둘이 뭘 어쩐다고. 혹시 모르니까 옆에 정육점 아저씨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게 안 나아요? 형님이 예전에 권투도 하고 싸움을 좀 한대요. 몸싸움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둘은 입도 뻥끗 못하고 엄마 간까지 뺏길지도 몰라요. 순진하고 착한 우리 아들은 아직도 지 엄마인 저를 잘 모릅니다. 여자로의 이 말수는 그럴지 몰라도
김형태 애미 어머니 말수는 호랑이 수백 마리가 덤벼들어도 내 뒤에 아들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마지막 한 마리 목줄기를 부러뜨려 놓고도 남을 여자란 것을 숫기 없다 하면서 단번에 생선 들고 길바닥 나선 것 보면 모릅니까? 가는 택시 안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니 아들 짐작대로 작정하고 우리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찾게 빠진 데다 고등학교 중퇴한 아들은 물론이고 생선 장사한다는 제가 말도 별로 없고 목소리도 다 기어들어가니 눈치도 안 보고 본색을 드러낸 게죠. 게다가 우리 집에 남편도 없으니 쉽게 본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들은 집으로 내뺀 그것 때문에 저 걱정 안 시키려고 혼자 고민하면서 결국 줬을 애입니다. 지 새끼는 뒤로 빼돌리고 결혼하자마자 내 아들한테 간달라고 찾아오기까지 하는 논팽이는 우리 모자 만나는 날까지 술을 부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에게 술은 안 권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는 저는 이놈의 집구석이 작정하고 접근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니 사돈 양반도 놀라는데 놀라기는 제가 더 놀랐습니다. 당장 저 모르게 내 아들한테 간달라고 부녀가 안팎으로 졸랐다더니 그 몸뚱이를 해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허둥지둥 인사를 하는 주인 양반 뒤로 안 싸더니 다급하게 술상을 들고 튀는 것을 붙잡아서 제가 빼서 바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제 기세에 놀란 그 양반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른 채 있는 정신 없는 정신 끌어와 제게 뻔뻔스럽게도 되도 않는 소리로 큰 소리를 쳤죠. 아니 사부인 왜 이러십니까? 눈치 보니 그 이야기 들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형태와 딸이 결혼했으니 우리 가족 아닙니까? 사돈 양반도 안 계시니 제가 장인보다는 아버지나 다름없죠. 그래서 제가 부탁 좀 했습니다. 저도 외손주 태어나는 것도 보고 싶고 착한 사위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대뜸 싫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버지 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참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말입니다. 형태 너 이 자식 고민해 본다더니 엄마한테 그새 꼬아바치고 사내가 돼가지고 입이 참 가볍다 가벼워. 역시나 가방끈 짧은 티가 여기서 나지. 친구들이 오죽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랬을까. 게다가 본데 없이 사돈집에 쳐들어와서 깽판부터 부리는 사부인도 참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밥상부터 없습니까? 차분히 이야기하면 될 것을 남들이 생선장사 꽁으로 했겠냐 조심하라고 하더니만 정말 보기와는 다르시네요. 아주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정신 한번 번쩍 나게 해드리다. 저는 바로 나불대는 주인 양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고 옆으로 휘둘렀습니다. 막상 잡고 보니 머리카락이 영 힘이 없어서 한 손은 목덜미를 잡고 쥐어뜯다가 벽으로 확 밀치니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며 쿵 하고 나가 떨어지는데 바로 쫓아가서 발로 차버렸지요. 아버지 좋아하네. 장인이 장인이지 왜 아버지야? 저 기집애하고 갈라서면 그뿐인 사이인데 어디다가 숟가락 들이대면서 애비 없어서 모른대? 오히려 애비가 없어서 눈이 높은 거야 이거사. 그래? 너희는 얼마나 배워먹었길래 딸 시켜 남의 아들 간 노리고 접근해서 비싼 돈 들여 결혼식까지 해가며 생쇼를 하냐? 살고 싶으면 네 새끼한테 달랄 것이지 왜 안 그래도 불쌍한 내 아들한테 간 달라고 설치냐고. 내가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로 하려고 왔었어. 보나마나 생선장수 어쩌고 할까봐. 그런데 간 달라고 뻔뻔스럽게 들이미는 장본인이 그 주제에 술을 처마시고 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냐? 이 벼락 맞을 것들. 간이 필요하면 토끼하고 결혼을 시킬 것이지 왜 내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 이것들아. 제가 이러고 있을 때 결혼식 이후로 코빼기도 안 비치던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서 비명을 지르길래 제가 또 달려가 기집애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늙은 술고래가 두목이라면 요것은 행동대장격이었죠. 처음 보자마자 요사스럽게 제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내 아들을 노린 이유를 대놓고 말했던 못된 기집애였습니다. 못된 것. 그래. 얼마나 급했으면 신혼여행 가서 그날로 본색을 드러냈냐? 이 구미호 같은 것이 진짜로 사람 간 노리고 접근했을 줄 누가 알았어? 뭐? 술, 담배도 안 하는 성실함? 싱싱한 간덩이에 반했다고 실토하지 그랬냐 이거사. 금방 뽀록날 이야기로 결혼하자마자 그 난리를 칠 거면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다른 데서 알아보지.
뭐? 일단 간만 주면 유산을 줘? 웃기고 있네. 우리 집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는구만. 무슨 유산 받을 것이 있다고. 감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대학 졸업장 미끼로 접근해서는 이혼남까지 될 거냐 겁주고 간 받아가려고 했냐 이 못된 거사? 아 왜 하필 내 아들이야 이거사? 정신 못 차리고 이 마당에서 술 푸는 네 애비 놔두고 왜 내 아들한테서 간을 못 받아서 안달이야 이것들아? 왜 내가 끼케야 생선이나 파는 인간이냐? 같이 싸워줄 남편이 없어서? 말해봐 이것들아! 이 기집애는 아직 젊지만 악으로는 저를 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반격을 하려고 발길질을 하며 제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했지만 한 달에 거의 한 번씩들 벌어지는 옆 좌판 아줌마들의 싸움판을 입 다물고 유심히 지켜보며 싸움의 노하우를 익혀온 저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기집애의 발길질을 피한 후에 바로 기집애의 발목을 콱 밟아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내 아들이 물론 학력은 없지만 대학 졸업장 바라지 않았듯이 그렇다고 지들이 하버드 졸업생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가 죽진 않았습니다. 다만 충분히 흠잡을 부분을 곱게 넘겨주어 그것이 고마워 절절매며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내가 간에 병이 생긴다면 수술이고 뭐고 없는 돈 털어서라도 내 아들 형태에게 최고급으로 간 검사 받게 할 어머니인 저는 정신도 못 차리는 술고래 노인네에게 내 아들 간 떼어줘가며 살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온 후부터 제 모습에 놀랐는지 현관 쪽 벽에 얌전히 붙어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날처럼 일생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날처럼 몸을 크게 움직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 형태 낳을 적에도 조용히 이를 악물고 끙 하며 힘주던 사람인걸요. 하지만 그렇게 낳은 내 아들 간을 누가 빼가려고 한다니 이 집 들어오는 골목 아스팔트부터 싸그리 다 깨버릴 만큼 힘이 뻗쳐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자기가 생선 사가라고 소리쳐 줄까냐며 저를 걱정했던 아들은 이런 저를 겁먹은 눈이 아닌 희망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골목길에서 길 잃은 어린아이가 든든한 부모를 만날 적의 눈빛이었죠. 제가 이렇게 며느리였던 것을 치도곤을 내고 있는 동안 아무래도 저는 자신이 없었던지 이 집 술고래가 형태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저는 냉큼 뒤따라가 이 양반의 뒷머리를 잡아챘습니다. 어디 감히 더러운 손을 뻗치나 싶어 이번엔 손톱까지 세워서 단단히 붙잡았죠. 그랬더니 바로 저인 줄을 알고 또 청산유수로 입을 터는데 참으로 답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제가 형태를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사정 좀 해보려고 그랬죠. 오해입니다. 이것 좀 놔주세요. 아이고, 저 환자입니다. 먹는 약이 수북해요. 저 이러다 죽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욕심나서 그랬어요. 욕심나서. 사부인이나 저나 같은 부류 아닙니까? 뭐요? 찢어진 입으로 말은 참 잘하시네. 같은 부류? 아니 어디다 대고 같은 부류래? 사부인, 저도 못 배워 먹었어요. 그래서 애들 가르칠 만큼 가르쳐 놨다고요. 힘들 때마다 목 좀 축인다고 한 것 때문에 흉내 사내 소리 나오니까 겁이 나서 제가 욕심 부린 건 맞습니다. 그치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저 아니었으면 어디서 대졸 마누라를 봐요. 형태가 살려만 주면 내가 통하는 건 많은 사위를 아들 보듯이 하며 아버지 노릇도 해주려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사부인. 우리 만나서 춤까지 춘 사이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형태 봐서 참아주세요. 설득 좀 해주시고. 네? 아, 저 이빨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 한번 잘했네. 상겼네? 내 지금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데 온 식구가 똘똘 뭉쳐 내 아들 간 노리고 있는 줄은 모르고 내가 이놈씨가 내민 손을 붙들고 춤을 췄어. 어? 하루 이틀 생긴 병이 아닐 텐데 그 자리서도 못 참고 몇 병이나 마셨나? 뭐? 힘들 때마다 목을 죽여? 그럼 지금은 사위한테 간 달라고 조르기 힘들어서 술을 마셨나? 에라이! 저는 이놈하고 이야기하다 도로 열이 받았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저도 너무 싫었습니다. 아들만 바보였던 게 아니라 대졸 며느리 황송해서 저도 엄청 절절맸지요. 그래서 그냥 이 인간하고 같이 죽자 싶어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것이었지만 어릴 적에 많이 봐서 하는 법은 빠삭합니다.
저는 이치의 머리를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고서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몸을 던진 농개의 심정으로 아들 형태의 모든 고민의 근원인 이 자식과 저 세상에 갈 생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 발돋움을 단단히 하고 힘껏 돌진했습니다. 술고래 양반과 지켜보던 구미호 딸은 비명을 지르며 오바육바를 하며 난리를 치는데 딱히 크게 다치지 않아 보였습니다. 희진아, 괜찮아. 소리만 컸어. 아버지 괜찮다. 멀쩡해. 하고 일어나는데 괜찮아부터 술고래 양반 발음이 흐려지더니 틀니가 쏙 빠지더니 동시에 코피가 주룩 났습니다. 그제야 고래고래 피난다고 난리를 치면서 기집애가 고소하겠다나 하는데 그걸 우리 아들 형태가 딱 막더라고요. 고소? 해봐. 나한테 생간 달라는 사람들이 코피 정도에 그렇게 죽는 소리 하니까 웃기다. 내가 마음이 안 내켰던 건 너희가 너무 욕심 부려서 그래. 결혼하고 살다가 장인 저렇게 됐다면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나는 아니잖아. 가방끈 짧다고 생각하는 머리도 없을까봐. 편의점에서 일하는 놈은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정신줄 놓고 간이고 쓸개고 막 빼주는 등신으로 착각하는 네가 바보 머저리 아닐까? 웃겨? 누구 보고 바보 머저리래? 그래, 할 거야. 너 때문에 네 엄마 경찰에 잡혀가는 꼴 두 눈 똑똑히 뜨고 봐, 겁쟁이 자식아. 네가 순순히 주기만 했어도 일이 이 지경 안 됐어. 입도 가벼워가지고선 남자가 돼서 쪼르르 달려가 지 엄마까지 불러오고. 참, 못났다, 못났어. 엄마 말대로 티가 너무 적나라해서 오히려 방심했다가 이제야 맞춰진 거야. 너 어차피 우리 엄마 빌딩 청소하는 청소부만큼도 안 여기잖아. 해봐 고소. 나 건드리는 것은 상관없었어. 하지만 우리 엄마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 오히려 우리한테 싹싹 일 키우지 말라고 빌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배짱이네. 공무원들이 자기 아버지 준다고 여동생 사주해서 결혼하자마자 피도 안 섞인 사위 간 빼먹으려고 공모한 이야기 게시판에 올라가면 퍽 재미날 거야. 그리고 희진이 너도 회사 다니기 힘들 거야. 우리 결혼한 거 너희 회사 사람들 모르잖아. 청첩 안 해서. 너만 머리 굴릴 줄 아는 모양인데 나는 안 했던 거야. 그렇지만 우리 엄마 건드리면 또 달라지지. 해봐. 세상 어디에 강구하려고 판짜고 설득하는 그 시간까지 수상 차려먹는지. 그리고 그거 뻔히 보며 누가 간주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 나도. 저는 든든한 아들 손을 붙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 이말순이가 막무가내 날뛰는 할머니처럼 집구석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면 우리 아들 형태는 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말로 가족 사기단을 묵사발로 만들으니 이보다 통쾌한 일은 없었지요. 아들 신혼집에 들인 혼수는 가보니 조잡스러워서 치우라고 전화했더니 해지되어서 제가 싹 치워버렸습니다. 그 집을 세놓고 아들은 저와 사는데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팔아치우고 난 후로는 목 좋은 곳에 가게 차려서 잘 벌어먹고 있습니다. 저도 생선장사 그만하고 가게일 돕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소근소근 말 수 없고 나긋한 모자지간으로 손님들도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불평은 없습니다. 늘 미소를 띄우고 있거든요. 100마디 말보다 더 사람을 움직이는 귀한 것임을 아는 저희는 그래서 말을 줄이고 삽니다. 우리 아들 원형 탈모도 그 후로 없어져 이제는 한임을 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동네 처자가 자꾸 아들 대신 제가 나가 있으면 찾는데 귀여워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게 일하며 보니 요즘은 물건들도 다 아기자기하니 귀엽고 스티커나 소개 인형이 든 것들이 많아요. 저도 요즘 뭐 하나 모으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마지막 하나만 모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통 안 나옵니다. 우리 형석이가 그래서 매일마다 그거 나왔다고 그거 나왔냐고 묻기에 오늘도 실패했다고 코를 빠뜨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실패는 한 판 더 하라는 뜻이니 내일 또 하나 새로 사서 깔압디다. 우리 아들도 첫 결혼 실패했다고 여자 멀리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